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찬준입니다. 네. 네. 오늘 뭐 땡스가 이츠 프라이데이시겠어요? 네네네. 저요? 네. 아니요, 잔고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반도체 주식이 오늘 어마무시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거의 모든 반도체 주식이 다 달리는데. 뭐 대형주만 갔는데요. 내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은 다 올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이닉스보다 훨씬 못 오른 것 같은데 소부장 뭐 조금 욕심이 강한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뭐 안 오르는 주식들 만족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저는 갖고 있는 것 중에 안 오른 것도 꽤 됐는데 시장 못 이겼는데 오늘. 오늘 시장 저도 못 이겼어요. 네. 근데 반도체 많은데 어떻게 못 이기지? 반도체가 많은 현금도 그 정도 현금이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현금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끙끙 앓고 있을 텐데, 미국에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끙끙 앓지 않는데 뭐 상관없는데. 그래요? 반도체 네. 사면 되죠, 빠지면. 뭐 네. 사거나 아니면 뭐 2차 전지가 빠지면 2차 전지 사도 되고. 네네. 살 거야 뭐 많죠 뭐. 네. 오늘 그 시장은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최근에. 강세장이죠. 뭐 밀리면 반등하고 올라갈 때는 좀 쪽쪽 올라가고. 그렇죠.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네. 시장이 오늘 좋습니다. 제목을 안 정하고 있네. 오늘 거래소가 1.16% 상승해서 2,64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0.87 상승해서 883포인트. 보니까는 올해 아마 코스닥 상승률이 35%인가?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거래소는 한 21% 정도 되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잡기는 쉽지 않죠. 따라잡기 쉽지 몰빵에서 않습니다. 뭐 엄청 따블나는 종목 산 거 아니면 분산해 놓으면 쉽진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코스닥은 못 이겼어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4,700억 매수를 했고 기관이 3,666억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개인은 팔았겠죠. 8,2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2,000억 개인이 매도, 외국인 기관이 900억, 1,200억 매수. 네. 좀 삼성전자 계속 날리는 모양이네. 좀 안타깝네. 자동빵으로 파는 거죠, 오르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엔솔 뭐 이런 오늘 1, 2, 3등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 거인지 뭐 지겨우니까 파는 거죠. 뭐 한 1년 물려 있었으니까 막 본전 오면 팔고 싶거든 원래 그런 것들이요. 네. 자기가 매수한 가격 오면 팔고 싶은 욕망이 엄청 생깁니다. 그거를 참아내는 게 훈련이죠. 예. 그렇죠. 그래야 뭐 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건데. 아까 연초 대비 얼마 수익 났다고? 좀 데이터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거래소? 어제 기준으로 16.5% 올랐고요. 저점 대비해서 21%. 저점 대비. 연초 대비가 아니라 연초인데 1월부터 1월 저점 대비. 1월 살짝 빠지고 시작했죠. 네. 요즘에 팁을 알려드리면 네이버 지수에 가면 잘 나와. 다 나와 있어. 저처럼 맨날 손으로 적어서. 그럴 필요 없어. 네이버 지수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만 알아서 나와. 계산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안 나오고 모바일에서만 나와요. 근데 고저점이 다 나와요. 거기. 그렇군요. 네. 정확한 겁니다. 네이버가 틀릴 리는 없잖아. 우리의 그 네이버가. 주가는 틀렸잖아. 주가는 별로 안 좋죠. 예. 그래도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로컬 강자인데. 그렇죠. 우리가 좀 열심히 써줘야 됩니다. 빨리 챗 GPT의 대항마를 빨리 내놔가지고 우리가 대형만 내놓으면 먹을 건데 한국 사람만 쓸 건데. 오픈 AI 이런 거 안 썼으면 좋겠어. 그래도 한국 거 쓰면 되지. 그거 쓴다고 돈이 되나? 아유. 여하튼 오히려 만화를 많이 봐줘. 웹툰. 뭐 하여튼 그런 거보다 좋은 걸 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새끼를 좀 내 얘기가 새끼로 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잘해, 배터리도 잘해, K-팝도 잘해, K 컨텐츠도 잘해. 얘기해 보세요.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걸 못하잖아.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야. 강대국들의 책임이야. 뭐 잘났다고 서로 막 하다가 맨날 싸우잖아. 우리.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뭐. 너무 싸우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잘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계속 뭐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달러 약세도 오늘 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계속 그러겠죠.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5월달 외국인들의 증권 투자 관련한 이제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14조 2천억
증권 투자를 5월달에만 매수를 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주식하고 채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주식은 3조 2천억, 3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한 4조 정도 샀는데 코스닥에서 한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2개월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 뭐 연초 대비해서도 계속 지금 매수를 네. 뭐 한 8조 이상 뭐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 국내 주식 보유량은 외국인이 693조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27.1% 정도. 아직도 옛날에 비해서 낮은 편이네. 옛날에는 뭐 30몇, 그렇죠. 33 뭐 이 뭐 정도 거의 올라갔었는데 40% 많이 그랬어요. 매도를 했기 때문에 계속 사겠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놓친 그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저기 그 월가 사람들이 뭐 1월달에 많이 팔았는데 지금 그렇지. 그건 못 사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도 하이닉스나 이런 뛰어나야지. 쪽으로 뭐 어차피 뭐 엔비디아만큼은 못 가도 어느 정도는 갈 테니까 뭐 이렇게 동네 하는 못난이형 인텔은 어떨까? 인텔은 좀 왜 25옹스트롬 저 2025년부터 어떻게 믿어 인텔을 못 믿어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인텔은. 미워도 다시 한번 안 되나? 한번 이게 마탱이가 가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조금 한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뭐 인텔의 저력이 있으니까 뭐 사장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죠. 네. 한 번 정도 이게 뭐 내년부터 갑자기 뭐 본게임, 내년부터 본게임. 사장만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제 내놔야지. 성과물을 내놓고 내가 바뀐 다음에 이 정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네. 이제 좀 믿어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를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미주 지역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조 5천억 매수를 했고 룩셈부르크에서 9천억 그리고 유럽에서 1조 원 아시아에서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룩셈부르크도 뭐 룩셈부르크는 저기 조세 회피 지역이라 뭐 미국이나 이런 헤지펀드 까문 머리 코리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690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미국 투자자가 280조 원 정도로 40%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216조, 아시아에서 92조 정도 가지고 있고요. 중동이 22조 1천억 갖고 있는데 한 3.2% 정도 됩니다. 네. 중동이 좀 많이 늘려야 될 텐데 우리 빈살만이 돈도 많으신데 감이 없네. 감이 없어. 왜 반도체 많이 안 살까 빈살만? 감이 없어. 내가 보니까. 네. 게임주만 사고. 하여튼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도 사고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사는 거죠. 이런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이제 원래 이제 장 초반에 뭐 테슬라가 요즘 잘 나가잖아요. 뭐 지금 10거래일 연속이면 거의 뭐 연일 상승 중이라 뭐 네. 230불인가? 네. 지금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이제 충전소를 그 포드가 이제 테슬라 걸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존에 발표했었죠. GM도 오늘 아침에 이제 테슬라 걸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테슬라로 대동단결을 지금 북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머스크가 아주 그냥 좋아하고 있습니다. 머스가 나고 좋네. 어깨 머스크하고 있어요. 지금. 예, 어깨가 머스크네. 네. 그래서 뭐 자동차 뭐 당연히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생산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먹고 들어가고 구독 서비스도 이제 하잖아요, 얘네들. 그 FSD는 구독 서비스죠? 아니요. 한 번 사고 끝인가? 끝이야. 앞으로 하겠죠, 구독 서비스. 할 가능성 있죠. 충전기로 하든지 뭐라든지. 미국에서 아직 아니야. 네. 그래서 뭐 충전 서비스까지 3개 하고 뭐 보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착착 지금 머스크가 또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전 서비스는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데 다른 자동차 회사한테 뭐 보험이라든가 다른 못 팔아요. 그거는. 아니 그건 이제 뭐 테슬라 유저들이나 팔면 그렇죠. 되지 뭐. 거기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죠. 워낙 지금 많이 깔아놨어.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그래서 얘네 거를 빼고 하면은 되게 어렵고 그다음 잘 돌아가.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아닌데? 내가 200달러 배터리 아저씨가 그렇게 생각하나 안 좋게 생각하나? 배터리 아저씨 나하고 헷갈리지만 그 아저씨가 내가 뭘 닮았다고 배터리 지금. 아저씨 머리가 벗겨진 게 닮았잖아. 머리가 벗겨진 게 닮았잖아. 나이도 비슷하지 않나? 머리 벗겨진 차원이 달라요. 거기에 비하면 난 거의 정상인이야. 왜 배터리 그래. 아저씨가 한 살 많은가 보다. 한 살 많아요, 저보다. 네. 참 안타깝네. 내가 좋아하는데 요즘 별로야. 너무 좀 심하게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테슬라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이게 또 올라가니까 음. 또 그런 분들 또 그래 어쨌든 뭐 2차 전지한테는 호재지. 근데 제일 지금 저기 37만 5천 대인가 8월 말부터 그 세미트럭 판매하겠다고 했으니까. 아, 그렇죠. 세미트럭 모멘텀. 미국 뉴스,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상위의 10대 자동차 판매 그 차종을 보면은 트럭이 엄청 많아. 우리나라하고 미국 다릅니다. 사람들은 픽업 트럭 좋아하니까 아, 땅덩이가 넓고 거기야 뭐 네. 도심에서 맨날 안 사시는 분들 그 예를 들어 아파트 없는 집은 집 고칠 때 직접 고쳐야 되는데 자재 같은 것도 사오려고 그러면 집 뭐 이렇게 목재 같은 거 살려면 뭐 승용차 어떻게 실어? 미국은 대부분이 아마 단독주택은 목재로 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기 서부 지역은 다 목재로 짓게 되어 있어요. 네,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제가 그 저기 19년도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제 그쪽 그 버스타운 쪽으로 갈 때 차를 운전해서 왔는데 집들이 되게 막 듬성듬성 있더라고요. 네. 그런 집들은 다 뭐 자기가 직접 집도 고치고 차들도 뭐 픽업 트럭 끌고 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같긴 하던데. 그런데 홈디포가 그렇게 큰 회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가로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비전 프로 관련해서 애플. 요 부품 가격을 한번 조사를 누가 또 했나 봐요. 네. 열심히 또 이걸 뜯어본 사람이 있는지 뭔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가장 비싼 부품은 이제 마이크로 OLED. 네, 그게 280에서 320불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네. 분석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칩셋이 120불에서 140불 정도. 네. 카메라가 160불. 네. 디램하고 낸드는 4, 50불밖에 안 돼서 비중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얘네가 이제 그 안에 쪽 그 OLED하고 바깥에하고 다르잖아요. 안에 거는 소니 거를 쓰고 네. 외부는 LG 거를 차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OLED를 뭐 아직 안 만들 텐데 일부밖에. 소니가 만든대요 마이크로 LED. 예. 아직 대량 생산 시스템이 없을 텐데. 이건 대량은 아니죠. 대량 아니죠. 수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소니 쪽에서 이제 만들고 있고 외부는 LG에서 하고 있다. 네. 근데 다 합치면 뭐 이것저것 뭐 카메라 센서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1,400불 정도 내지는 1,600불 정도인데 네. 역시 판매는 3,500불에 하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아. 자전거도 실제로 원가는 반값도 안 해. 자전거 타잖아. 당연히 반값도 안 하죠. 뭐 500만 원짜리 자전거 이렇게 사보면 세일 많이 하면 막 200만 원에 팔고 그래요. 그런 거야 뭐 좀 팔아야 또 돈 고정비를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 하여튼 뭐 한 30% 단가는 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사실 여기서 좀 많이 가져가기에는 별 뭐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마이크로 OLED를 계속 소니가 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건 그렇죠. 현재까지는 하여튼 이제 카메라 정도 이제 TOF 모듈이 LG 이노텍에서 하고 있고 반도체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할 건데 금액상으로는 뭐 한 200달러, 300, 3,400달러 정도 우리나라에 떨어지지 않겠나 낙수로. 아유 근데 그거 어떻게 대단한 거지. 핸드폰에 비해서는 큰 거고요. 대수가 뭐 90만 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수가 90만 대가 아니고 진짜로 많이 팔릴 때 그 조달할 수 있느냐도 문제야. 원래 그런 거에 이제 그 팀쿡 마술사 아닙니까? 생산량 되는데 근데 마이크로 OLED가 좀 의문이야. 어떻게 될지. 이게 보통 핸드폰이 이제 모바일이 15억대 정도 요즘에 13억대인데 15억대 옛날에 많이 팔릴 땐 팔렸잖아요. 네. 거기 한 10분의 1만 팔려도 대박 초대박 완전. 그렇게는 안 팔리겠다. 지금 1억대까지는 팔릴 수가 지금 없다. 100만 대가 안 팔. 1,500만 대 팔리면 잘 팔. 지금 100만 대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노트북 몇 대 팔리는지 생각하셔야죠. 네. 아니 뭐 현재 그 VR 기기가 막 한 3천만 대 팔리니까. 그렇게는 뭐 근데 팔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팔릴 거는 분명해요. 일단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대가 바뀐 컴퓨터가 나온 거라서 간다니까 결국. 세대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한 10년 걸릴 겁니다. 네. 시간은 오래 걸리죠 이게. 생각보다 빠를 수는 있어. 네. 근데 넉넉 잡고 10년이에요. 네, 10년 뒤에 지켜보겠어. 왜냐면은 그 앱 개발자들이 앱을 재미난 걸 많이 만들면 막 사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장 초반에 뭐 테슬라 이슈도 있고 해서 막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에코프로 그룹 주들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계속 자본 조달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BM이 한 5천억 정도 조달을 할 거라고 뭐 몇 개월 전부터 나왔었는데요.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 달 내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5천억 수준으로 좀 자본 조달을 하겠다 이런 것도 처음 나온 얘기라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에코프로 BM은 원래 5천억 조달을 하겠다고 CB로 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었고 거기 자회사 100% 자회사인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5천억을 같이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어요. 네. 뭐 얘네도 조달을 하긴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산화 리튬 이제 캐파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뭐 얘네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뭐 조달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그 에코프로 BM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이제 그 PF 뭐 스카이레이크, 뭐 프리미어 파트너, IMM 이쪽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도 같이 투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조건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즘 뭐 2차 전지는 돈 잘 모여요. 아 그렇죠. 이쪽은 네. 뭐 지금 성장 산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연산 뭐 7만 톤까지 2027년까지 늘린다는 그런 이제 계획이 네. 있고요. 그러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번에 뭐 에코프로 한번 저 밸류에이션 해드릴 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네. 그걸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그 보니까 리튬 오늘 누가 자료 올려준 거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리튬 광석에서 리튬의 함량이 3%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정렬을 해가지고 순수 리튬까지 만든 그치. 거예요. 내가 그걸 공부를 했었어. 예. 그게 이제 뭐 채굴량, 뭐 매장량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네. 내가 지금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몽골 같은 경우는 그 리튬이라고 해서 돌멩이 갖고 와서 해보면 뭐 0.2, 0.3 이렇게 나오는 게 많대요. 이게 매장량하고 채굴량하고는 또 완전 다르고 거기서 또 이 캐가지고 그 뭐 원석을 또 정제해서 리튬을 뽑아내는 건 거의 1%도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2%에서 3% 정도 돼야 상품성이 있어서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어디가 뭐 광산 샀다는 운동 해가지고 금양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500억에 얘기 있잖아요. 샀던데? 그게 갔는데 그 돌멩이에서 리튬 함량이 2% 이하면 사업성이 없는 거야. 일단 두고 봅시다. 그냥. 아, 금양. 네. 뭐 나도 별로 뭐 안 믿긴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 또 되면 또 축하할 일이 좋은 거니까. 축하할 뭐 일이에요. 금양에서 만약에 사기 안 진짜로 당하면 좋은 거지. 사기 안 거기서 당하면. 뭐 리튬에 조금이라도 캐오면 뭐 아니 근데 똔똔만 0.2% 0.3%는 의미가 없대. 뭐또 그런 쪽에 아유,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정년 거지. 다 중국에서 해야 돼. 우리가 못합니다. 혹시 몽골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닐까? 아 못해. 몽골에 그래 정년 시설이 1도 없답니다. 예. 제가 업종별 오늘 등락률을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그 종이 목재가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영풍재지 7%, 무린 페이퍼가 9% 상승했는데 이게 뭐 캐나다에서 지금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목재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아, 그런 캐나다 목재 좋죠. 미국 목재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것 때문에 올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목재, 캐나다 목재로는 거기야 기타 뭐 만들면 좋은데 악기 만들면 나무 기가 찬데. 크기가 뭐 엄청나니까. 그럼요. 그 통짜 악기를 만들 수 있어요. 울림통. 네, 기계 업종이 오늘 2%, 두산 에너빌리티가 5%, 두산 밥캣 2%, 현대 인프라코어가 1%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하반기에 수주가 좀 본격화될 거다라는 리포트가 좀 있으면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가 2%, 삼성전자가 1.5, LG엔솔이 뭐 2점대 2%대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가 4%대 네.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아주 그냥 그 엔비디아 대체품으로서 수혜를 톡톡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HBM 때문에. HBM 때문에 아주 좋죠. 거기 뭐 점유율이 한 50% 되니까 더 될 걸? 더 돼. 한 거의 50%대 7할 아닙니까? 네.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학 업종이 LG화학이 2%, 코스모 신소재가 11% 상승하면서 1% 올랐습니다. 네. 보험 업종이 오늘 1% 하락했는데요. 삼성화재, 뭐 DB손보, 현대해상 이런 것들이 많이 최근에 좀 올랐죠. 금리 올라가면서. 네. 요즘에 뭐 퐁당퐁당하고 있고요.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약보합, 뭐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1%대 하락을 했습니다. 통신주들도 하락해서 통신도 안 좋고요. 그리고 오늘 하이브가 이제 신인
그룹인 그 보이 넥스트 도어라고 있는데 요게 또 인기를 좀 얻고 있다고 해가지고 한 4% 정도. 생각보다 초도 물량치고는 폭망이라던데 4대 기획사에서 나온 것 중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얘도 이제 하위 레이블인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하이브 레이블, 코즈. 잘해요. 저는 보니까 노래 좋더라고요. 안타깝게 이게 이펙스의 경쟁 그룹이에요. 아 왜? 왜 아니, 경쟁? 나이대가 비슷한 그 신입 그래, 아이돌이잖아. 나이대가 비슷해서? 아니 그래서 뭐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펙스 이제 망한 건 아니고 우리 아들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망했다고 하면 어떡해. 뭐 하여튼 뭐 말이 시가 되는 건데 지금 잘하더라고. 퇴퇴퇴 하고 지금 빨리 거기 네. 아니야, 안 망합니다. 이펙스 이번 주 잘 되겠지, 토요일 뭐. 날 그 블루스퀘어에서 콘서트 합니다.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콘서트가 일요일 날 저녁에 오시면 저를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 7시 콘서트가 예전보다 규모가 2배 커졌어. 호강 아니야? 5만 5만은 아니고요. 좀 그러지 마세요. 오만해지지 기준이야. 말라고. 무슨 5만 큰 곳에 가면 좋겠다라는 1000명에서 수로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뭐. 방탄도 옛날에 다 저 흑수저들이었는데 뭐. 7년을 그러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근데 하이브는 워낙 이제 너무 커. 얘네는 이제 밀어주면 금방 뜰 수. 그렇죠. 수백억씩 밀어주는 네, 애들이니까. 뭐 그냥 뭐 뮤직비디오 찍을 때 막 돈 엄청 들이고 물량으로 하면 또 거기 저기 그 뭐지 그 언포기번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거기도 엄청 멋있어요. 와 잘하대. 르세라핌. 그거 어디라고? 르세라핌 소스 뮤직. 아니 그건 어디라고 레이블이? 소스 뮤직. 그것도 하이브예요? 그러니까 잘하더라. 어도가 이제 거기. 발휘하네. 뭐지 거기 뉴진스. 그럼 하이브는 아이유는? 아이유는 이담 엔터테인먼트라고 카카오 뭐 거시기더라고. 그래요? 상장 안 돼 있네? 안돼 카카오 이제 그 멜론 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군요. 상장 안 돼 있죠 당연히. 어쨌든 뭐 그 한국 이 시장은 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치열해요. 제가 보면은 국내에서는. 근데 국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그렇죠. 예, 그래서 해외에서 잘 돼야 돼. 뭐든지. 저희 아들도 곧 먹고 살지 않을까. 해외로 이 추세면 한 내년쯤 먹고 살지 않을까 싶어요. 하이브에 용돈 좀 갖고 하지 마라, 고마. 아니 그 하이브에 팔아 그저 소속사 C9을 그러면 돼 내가 보기엔. 그러면 그래 잘하고 있는데. 걔 누구야? 같은 소속사에 있는 애 누구지? 유나? 그래 걔도 잘 되고 다 좋지 뭐. 걸그룹도 한 명 있잖아. 이거 그 사장 C9에. 들으면 나 큰일 나. 우리 아들 큰일 나. 내가 한 얘긴데 뭐. 잘하고 있어요. 뭐 하여튼 2배 늘었습니다. 아니 그 하이브에 있는 플레디스라는 애들도 있잖아요. 거기도 파는 거야 하이브에다가. 플레디스 그 사람 그렇죠. 많이 레이블을 벌어가지고. 계속 사고 있어 하이브가. 그래서 하이브 레이블 보면 참 대단하다. 그분 그래서 뭐 100억짜리 전세 살잖아. 거기 뭐 한남동에 돈 많이 그래? 벌어서.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아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용돈만 좀 덜 가져가라. 뭐 이런 거 바라고 있는 건데. 네. 언젠가 똑같아. 갚겠지 뭐 가져. 무슨 취업한 거 아니야? 취업한 거. 원래는 근데 그렇지. 취업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 취업 취준생이라고 해요 그냥. 네. 오늘 일은 열심히 하잖아. 루트로닉이 이제 한행 컴퍼니에서 공개 매수 인수 선언을 하면서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한행 컴퍼니 지분 100%를 다 공개 매수하겠다. 주가가 그동안에 왜 그렇게 많이 오르나? 다른 그 피부 관리 뭐 원택이라든가 몇 개 있었잖아요. 클래시스 뭐 다 좋았는데 다 뭐 얘만 유독 많이 올라서 좀 이상하다 했더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게 터진 거야. 그죠? 근데 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올라서 거의 다 온 거야 벌써. 네, 그지? 그치.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종목들이 오르는 게 많아서 저희는 참 좋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랩 어카운트에 이제 마이너스 계좌가 극단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사주니까 좋잖아. 예, 소액주주.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괜찮은 해야 것 되는 거고.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신나고 조만간에 이제 편지도 시황 편지도 좀 써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IRP에 관련돼서도 레터를 다음 주 안에 좀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고, 우리 IRP 하실 분들은 우리 쪽집게 류우현입니다. 신한 강북센터 류우현 이름 딱 치워가지고 관리자로 설정하시고 IRP를 하셔야 돼요. 있어요. 세액공제 받으시려면. 네, 그런 거야. 그리고 네. 저기 그 한 가지 5월에 그 CPI 지수가 국내 3.3%였거든요. 요 3.3이 이제 기준금리 3.5에 비해서 좀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뭐 금리 인하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99년 이래로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낮을 때가 한 181회 정도 있었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같은 기간 중에 금리 인하 국면에서 기준금리 하회한 사례는 97회. 금리 인하 국면에서요. 근데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은 아니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인하를 하기로 진입 직전 6개월간 헤드라인 물가와 기준금리 간 평균 차이가 보통 0.82% 정도 난답니다. 그래야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 더 나야. 많이 떨어져야 되는 CPI가 그 헤드라인 물가 지수 잠깐만. 헤드라인 물가 지수가 지금 이제 3.3인데 물가 지수가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게 한 떨어져야 된다. 2.5 정도까지는 헤드라인 떨어져야. CPI가 좀 돼야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이제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지난번에 있고. 그 하는 그 이창훈 총재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헤드라인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데 근원이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다는 톤으로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 그 근원이 문제인 게 라면 가격 때문이야. 무슨 소리? 전기 가격 때문이지 왜 라면 가격 때문이야? 라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농담입니다. 아, 네. 라면 하여튼 그래 라면 주식 좋잖아.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라면 주식 완전 신났는데. 물가고 기준금리 하회했을 때 또 거기에 이제 하는 목표 물가가 있잖아요. 네. 지금 하는 목표는 2%잖아요. 근데 네. 그걸 지금 상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2.5가 돼도 상회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이제 교집합이 됐을 때 99년 이래로 37차례가 있었대요. 네. 그 37번 중에 금리 인하기는 21번.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내년도에 54% 정도, 57% 내년이 돼도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창훈 총재가 아주 재미나고 의미 있는 발언을 했고 저는 좀 옳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경기가 안 좋은 걸 자꾸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 재무 정책을 통해서 감당하려고 하면 이거는 가장 나쁜 수다, 악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를 풀어줘야 된다.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공급자 측에서, 즉 공급자 측이라서라는 건 정부겠죠. 정부가 이렇게 제한하게 만드는 이 구도는 별로 안 좋고 서로 간에 협상하면서 좋은 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금리 인하를 반대합니다. 아니 그래요. 아니 지금 인하할 필요 없지. 사실. 통화 완화를 반대해요. 저는. 집이 없어서? 아니, 물가를 이렇게 올려봐야 음. 이걸 혜택 받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풀어가지고. 항상 얘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본가나 자산가가 아니라 아직 난 슈퍼게임이 자본가지. 아니라서 그래. 아니, 나 정도면 자본가지. 거의 5% 안에 드는 자본가인데. 아니 5% 안에 드는 자본가예요. 나 진짜 나 잠깐 살짝 욕 나왔는데 이거 안 녹음 안 됐겠지? 아니 진짜로.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야. 5% 안에 드는 자본가인데. 500억 정도 좀에서 1000억 정도 좀 안짝이 자산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소자본가. 자본가는 1000억 이상의 아니, 자본을 왜 내가 가서 조단위 자본가라는데 내외가 내가 자본가야. 소자본가라고 그 이상 가져야 무슨 아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무슨 난 소자본 자본가라고 창업 얘기하는 소자본 창업? 아니, 여하튼 아, 국민의 99%는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봐야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된다. 자산 가격 올라갈 때 자산 가격의 향후도 못 받고, 그렇죠. 물가 올라갈 때는 피해만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맞습니다. 굳이 일본처럼 디플레로 가야 된다. 저의 견해는 일본이 행복해요. 사람들이. 일본 가봤지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높아. 이건 다 물가 때문이야. 아, 집값이 떨어져서 그래. 걔들. 그것도 물가니까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물가도 떨어지고 임금이 안 올라도 행복해요. 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뭐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집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면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아 나 집 두 채나 있다. 근데 그 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뭐 서울에 와서 그 팔아봐야 아무 집 한 채도 안 되는 거지만 반 채도 안 돼, 반 채도. 근데 그 보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왜 왔느냐라고 보면 사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게 기업한테 버블이 생기면 그게 나중에 뭔가를 창조해내거든. 닷컴 버블은 결국 지금의 빅테크를 만들었잖아. 근데 부동산 2008년 부동산 버블이 미국한테 뭘 남겨줬냐는 거지. 남겨준 게 없어. 부채 사회밖에 그래요. 남겨준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기업 버블은 사실 사회적인 충격이 당시에는 있지만 지나면은 뭔가 소득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최악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버블도 남는 게 있단 말이야. 사기친 놈들이 그렇게 많아서도 남는 게 있어.
근데 부동산 버블은 내가 보기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식 버블로 가자. 그게 낫다. 난 그 생각입니다. 네.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밖에 지금. 죄송해요. 많이 이렇게 시끄러워. 너무 길겠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안녕.